나에게는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귀농을 해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현수이고 다른 한 친구는 중학교에서 교사로 있는 종식이입니다. 농장을 하는 친구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종식이와 같이 부부 동반해서 내려와서 같이 지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선배의 농가 별장인데 허락을 받아놨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의 농장과는 차로 약 30분 정도 걸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별장에 도착했을 때는 6시가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골 마을의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산바로 아래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도착해서 집을 보니 크기가 좀 작아서 그렇지 고급 별장과 다름없었습니다. 선생인 종식이 부부와 현수 부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벌써부터 잔디마당에 드럼통을 잘라 만든 바베큐 화로를 설치해 놓고 야외 테이블에 술과 다른 안주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고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좀 더 많은 인사를 나누기 바빴습니다. 숯불에 화력이 올라오자 남자들은 삼겹살을 구워 테이블에 날랐고 선체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두워져서 술판을 거실로 옮겼습니다. 남녀 가릴 것 없이 다들 엄청 마셔댔습니다. 나는 그들만큼은 마시지 못하지만 평소보다는 엄청 마셨습니다. 새벽이 되어 목이 말라 깨어났습니다. 잠자리가 평소와 달라져서 여기가 어딘지 생각하다가 우리가 별장에 있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옆에는 아내가 시체처럼 다리를 벌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조금 비쳐서 형체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 거실로 나왔습니다. 먹다 남은 안주는 바닥에 엎질러져 있었고 소주병과 맥주병은 술판의 전쟁터에서 전사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종식의 아내는 소파에 웅크리고 자고 있었고 친구들은 팔자로 늘어진 채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달빛이 좀 더 많이 들어와서 전쟁터의 현실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비몽사몽간에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다리를 벌린 채 자고 있었습니다. 침대 속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다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깨어났습니다. 아내는 추웠는지 바로 내 옆에서 붙어 자고 있었습니다. 이왕 잠도 깼고 익숙하지 않은 방에서 오는 약간의 설렘 때문인지 술기운 때문인지 옆에 자고 있는 아내를 살짝 건드려 보았습니다. 새벽이 되어 거실 쪽에서 사람이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좀 더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우리 집 사람이 종식이 아내에게 내 행방을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이불을 살며시 들어보니 현수의 아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순식간에 떠올랐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그동안 비몽사몽했던 정신이 바늘에 찔린 듯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바깥에는 집사람이 있어서 방문을 열고 모르는 척하며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방법은 조용히 창문을 열고 나가는 것인데 다행히 1층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맨발로 나가서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다시 들어올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현수이 아내 미의 문제인데 어쨌든 그것은 나중 일이고 우선 창문을 넘기로 했습니다. 나는 맨발로 창문을 열고 나가 집 뒤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이 새벽에 맨발로 어디에 갔었냐고 아내가 물었지만
술 취한 남편의 이상한 행동쯤으로 생각하고 다른 친구들이 알까봐 얼른 들어오게 해서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나는 방에 앉아 처음부터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디부터 잘못된 것일까? 잘못은 내가 물을 마시고 방을 잘못 들어갔던 것인데 현수 아내는 술에 취해 자기가 관계한 사실을 아는 걸까 모르는 걸까? 관계한 사실을 안다면 자기가 관계한 사람이 자기 남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나는 아침 내내 그 생각으로 정신이 반쯤은 나가 있었습니다. 만약 자기 남편인 줄 알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다른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안다면 나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아침을 먹다가 그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우리 6사람이 아침을 먹으면서 어제 밤 술 먹을 때 하던 이야기와 오늘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도중 현수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지나가는 말로 침대 머리맡에 못 보던 휴대전화가 있던데 당신이 가져다 놨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까지 나는 내 휴대폰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는데 어제 밤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들고 물 마시러 갔다가 우리 방인 줄 알고 침대맡에 놓았었습니다.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나는 그것이 내 휴대폰으로 밝혀진다면 누군가가 취해서 내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얼버무릴 생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수가 어젯밤에 안 추웠냐며 자기는 엄청 추웠다며 자기 아내에게 당신은 따뜻한 데서 자면서 나와서 신랑을 깨울 생각도 안 했냐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사 부부도 엄청 추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현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당신 어제 방에서 자지 않았어? 내 옆에서 자지 않았냐고 말하자 현수는 자기는 밤새 떨면서도 술에 취해 일어날 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현수 아내를 얼핏 보니 당황해하는 모습이 보였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 당황한 행동은 자기가 어젯밤에 누군가와 관계했다는 사실을 미애 자신도 알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곰곰이 뭔가를 생각하며 대화에 끼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웃고 떠드는데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방 침대머리에 있던 휴대전화를 확인하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마치 범죄 현장에 결정적인 단서를 남긴 용의자처럼 불안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친구의 아내는 내 얼굴을 마주 보지 않았습니다. 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모임은 아주 괴롭게 끝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혹시 연락이 올까 아슬아슬하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일주일,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 그 사건이 잊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전화였지만 회사에 관련된 전화도 가끔 걸려오기도 해서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 전화기 저쪽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겠어요? 현수씨 집사람 미애예요. 나는 화들짝 놀라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미애씨를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미애씨가 한 말은 자기가 전화를 해 만난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지 말란 거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다른 이야기를 하던 미애씨가 말했습니다. 청수씨 전에 별장에 오셨을 때 말이에요.
나는 이 말이 나오자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서로 아는 것 같으니 숨김없이 말할까요? 청수 씨도 솔직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날 밤 청수 씨는 상대가 저인 줄 알았나요? 의도적으로 내 방에 들어왔었냐는 거죠. 솔직히 이야기하라고 하시니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깨어나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 목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 이불을 살짝 들어보니 미애 씨가 있는 거예요. 그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그럴 수도 없었고요. 그 이후 나는 남에게 이야기도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미애 씨는 내가 의도적으로 방에 들어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으니 됐다며 자기도 그동안 그것 때문에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청수 씨가 나를 범하려고 들어온 파렴치범으로 생각했어요. 만약 그것이 맞다면 청수 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 여러 가지 정황을 곰곰이 따져보니 실수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청수 씨 한번 만나보고 청수 씨를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든지 그냥은 못 살 것 같았어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